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목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한국 문학, 한국 작가들의 소설들을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배수아 작가의 소설집이고 창비출판사에서 나온 올빼미의 없음이라는 책입니다. 배수아 작가의 소설은 최근에 본 작품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보면서도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는 안 갔는데, 그게 이제 배수아 작가의 작품의 조금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아 작가 작품은 좀 어려운 듯한데, 그래도 어려우면서도 계속 끌리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에는 하루가 다르다면 그것은 왜일까라는 작품 있잖아요. 요거는 문학동네의 한국문학 전집의 제목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 5년 동안 실렸던 각종 출판사들의 개간지나 문학 잡지에 섞여 있는 이런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디 에센셜 김현수 작가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디 에센셜 시리즈가 한국문학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작가는 한강 작가였고요. 문학동네에서 어떻게 아셨는지 노벨문학상 수상을 하신 한강 작가가 1번 스타트였고요. 요번이 이제 두 번째 한국 작가로 김현수 작가님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에센셜 요 시리즈가 나오자마자 구매를 하셔야지 이 양장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판이 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반양장본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귀향에 사실 거면 나오자마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디에센셜 시리즈가 괜찮은 게 보시면은 작가의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한 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현수 작가의 중단편 소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편 소설 7회의 마지막이라는 장편 소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가 들어가 있고, 또 김현수 작가는 또 산문이 또 너무 잘 쓰기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산문이 또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쓰는 다양한 작품들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디 에센셜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수 작가님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 디 에센셜 시리즈로 입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편소설 7회의 마지막은 우리나라 백석 시인의 이야기를 이 소설로서 재구성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7회의 마지막도 괜찮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다음 책은요, 다산 책방에서 나온 박경리 작가의 시장과 전장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책은 파시라는 책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작품이 기존에는 다른 출판사에 있다가 이제 다산 그룹으로, 다산 책방으로 판권이 넘어오면서 리커버가 돼갖고 나오는데요. 최근에 제가 구매한 거 박경리 작가의 토지 고흐 에디션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나오기 시작한 이런 박경리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작품들도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만듦새가, 이 책의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책이 싸지는 않아요. 24,000원이고, 요것도 24,000원이고 한데, 이 금액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과 전장이라는 책은 작품성과 더불어 대중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은 박경리 작가의 또 다른 걸작이라고 합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연재를 거치지 않고 1964년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박경리 문학을 논할 때 그가 남긴 여러 장편들 가운데에서도 이 김약국의 딸들, 그리고
토지와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1965년 제2회 한국 여류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작품은 이념 대립이나 물리적인 폭력의 세계를 묘사하는 기존 전쟁 문학의 남성 중심의 서사와는 달리 여성으로서 작가가 경험하고 직시한 전쟁과 생존의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소설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전장은 1사 호텔을 기점으로 1, 2부가 나누어져 있으며 총 4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지원과 하기훈이라는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야기는 두 주인공의 시점이 번갈아 가면서 전개되고 두 개의 플롯을 끌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다음은 이 책 파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7월 13일부터 1965년 5월 31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작품인데 집필식이나 한국 전쟁을 소재로 다룬다는 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시장과 전장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재가 끝난 후 작가는 후기를 통해서 전작 장편인 시장과 전장의 마지막 손질과 병행하면서 이 파시를 작품을 쓰셨다고 하고요. 시장과 전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쟁을 그리고 있다면 파시는 한국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과 더불어 최후방 지역이자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통영 일대의 섬을 주요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두 작품이 동시에 6.25가 일어난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의 장편 소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요거는 표지가 굉장히 강렬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2022년도에 북커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작품이고요.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라는 책이고, 요거는 저주토끼를 영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저주토끼 요 책 안에는 작품이 원래 이제 한국 책과 마찬가지로 10편의 단편 소설이 모여 있습니다. 수록자 10편은 각각 거친 미친 기괴함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욕망하고 배반하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타인에게 사리를 보이는 악다구니들이지만 저마다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묘한 쾌감과 위로에 가닿게 됩니다. 저주토끼는 냉혹한 현실과 기괴한 환상을 자유자재로 겹쳐 독자들을 익숙한 일상 속 낯선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보라 작가의 이 작품 봤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 기존에 느끼지 못한 그런 소설이라서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약간은 소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고 뭐라 그럴까, 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좀 기괴하기도 하고요. 뭔가 섬찟하기도 하고 약간 동화 같은데 잔혹 동화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 저주토끼입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북커상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보라 작가의 작품들도 계속 읽다 보면은 정보라 작가만의 또 그런 문학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 작가도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한국 작가입니다. 네, 다음 책은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김혜란 작가의 침이 고인다라는 소설집입니다. 이거는 원래 2007년도에 나왔던 김혜란 작가의 두 번째 단편 소설집인데요. 이렇게 리커버가 돼가지고 다시 리커버가 돼서 나온 책입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단편들이 들어있고요. 김혜란 작가가 처음에 달려라 아비라는 단편 소설집으로 2005년도에 데뷔를 하셔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요.
이후에 뭐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도 내셨고 비행운이라는 책도 내시고 되게 여러 단편집 여러 작품을 쓰신 그런 작가이시고 김혜란 작가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열림원 출판사에서 나온 김초엽 작가의 첫 에세이집이고요. 책과 우연들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김초엽 작가 일러스트로 그린 거고 최근에 나온 이 책과 우연들은 아마 커버가 또 다르게 해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김초엽 작가의 친필 사인을 받은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는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SF 여성 SF의 한 획을 그은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이분 때문에 이 한국 문학의 SF의 붐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초엽 작가 여기 뒤에 이제 책을 보면요. 이 책은 나의 읽기 여정을 되짚어가며 그 안에 쓰고 싶은 나를 발견하는 탐험의 기록이다. 여기서 나는 읽기가 어떻게 쓰기로 이어지는지, 내가 만난 책들이 쓰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해 말할 것이다. 쓰는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독자에게도 이 책이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다면 기쁘겠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했지만 그 앞에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두려움을 겪어본 이들에게 나 역시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주셨습니다. 요거 이제 읽어보신 분들에 의하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은요.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천선란 작가의 소설이고요. 노을 건너기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단편 소설을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렇게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천선란 작가의 제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 김초엽 작가가 한국의 SF를 열었다면 바로 그 다음에 이 천선란 작가가 그 SF의 개를 잇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을 건너기는 스스로 무의식으로 들어가 과거의 나를 만나는 우주 비행사 공효의 이야기이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에 나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라는 고민에 대한 따스한 답이 읽는 이의 마음 곁에 다정히 머무른다. 또한 투명하게 빛나는 일러스트레이터 리톤의 그림은 노을이 펼쳐진 환상세계로 독자를 이끌며 아름다움을 더한다. 자신의 과거를 안아주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성장의 통증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감동이 될 작품이라고 이렇게 책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서희재 작가의 낮은 해상도로부터라는 단편소설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희재 작가의 친필 사인을 받았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정지돈 소설가님이 추천사도 써주셨고요. 이 작품은 서희재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으로 202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첫 번째 소설집 0%를 향하여에서는 주로 영화나 대중음악 등의 형식을 빌려 방황하는 청춘들의 모습을 그려냈다면 이 책 낮은 해상도로부터에서는 인터넷과 미디어, SNS 등의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현 시대의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서희재 작가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모르는 작가들도 요즘엔 이제 한국 작가들을 조금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구매한 책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요거는 이제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이승우 작가의 이국에서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최근에 문학동네에서 생의 이면이라는 책을 한국문학 전집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작가 한번 읽어보시겠다 하면은 입문책으로 그 생의 이면이라는 작품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국에서라는 책은 떠날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의 삶의 궤적에 침투해 떠난 곳의 재난적 상황이 떠나온 이국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공동체의 추악한 실태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본국에 머물 수 없어 떠나온 곳 이국. 하지만 그곳에서도 공동체적 재난과 불행과 패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 폭력 앞에 해체당한 연약해진 개인들의 슬픔과 공통이 있다. 그곳 이국에는 내부인이지만 외부인으로 외부인이나 내부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아온 땅을 떠났으나 그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또한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고 땅에 올랐으나 땅속에 머무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생의 정면을 바라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라는 책 소개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승우 작가의 친필 사인을 받은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승우 작가 책은 재미도 있고요. 의미도 되게 좋은 책들을 쓰시고 계시는 작가이십니다. 다음 작품은요. 황정은 작가의 야만적인 앨리스 씨라는 장편 소설이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입니다. 문학동네에서 출간 10주년 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10년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황정은 작가는 그 백의 그림자라는 책이 또 몇 년 전에 이제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신데요. 요거는 이제 황정은 작가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상투성으로부터 멀어지는 힘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히 쌓여 완성되는 그의 작품은 여러 번 읽을수록 풍성해지는 의미의 겹을 즐거이 헤매는 기쁨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직관적으로 귀에 달라붙은 노래처럼 특유의 감각과 리듬으로 우리를 휘어감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황정은 작가 작품 굉장히 많은데 유명한 거는 디디의 우산이라는 황정은 작가의 연작 소설도 있고요. 아무도 아닌이라는 작품도 있고 연년세세라는 작품, 아까 얘기했던 백의 그림자라는 작품, 파시의 인문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정은 작가의 작품 세계가 또 문학 세계가 있기 때문에 황정은 작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백의 그림자라는 작품 처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디디의 우산이라는 작품도 작가들이 뽑는 작품이라고 해서 한동안 꽤 유명했던 SNS에서 꽤 많이 보였던 작품이거든요. 그런 작품들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황정은 작가의 사인이 있습니다. 황정은 작가의 사인은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습니다. 거의. 다음 작품은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조혜진 작가의 장편소설 빛과 멜로디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작품이에요. 조혜진 작가의 5년 만에 신작이라고 합니다. 조혜진 작가도 이렇게 자기만의 또 그런 문학 세계가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혜진 작가의 이렇게 친필 사인이 들어있고요. 이 작품은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문학동네 개간지에 연재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연재 당시의 제목은 빛의 영원이라는 작품으로 연재가 되었었나 봐요. 그리고 결말부에 해당하는 4부를 조금 새롭게
써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조혜진 작가의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많죠. 최근에 그 로기안을 만났다라는 작품으로 넷플릭스에서 송중기 주연으로 했던 그런 드라마의 원작을 쓰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진심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고 빛의 호의라는 작품도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혜진 작가의 작품도 한번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작가들도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이고요. 요거는 현대문학에서 나온 한국문학 전집 중에서 황순원 작가의 카인의 후예라는 작품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카인의 후예, 이렇게 카인의 후예, 목넘이 마을의 개, 독짓는 늙은이, 소나기라는 황순원 작가의 대표작인 네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황순원을 서정적이고 미학적인 소나기의 이미지로만 떠올린다면 이는 황순원 소설의 한 부분을 전체적인 특징으로 오인하는 일이 된다. 황순원은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분단 이후의 비극적인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탐문하는 소설을 많이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카인의 후예는 평양의 지주 계급이었던 작가 집안이 해방 직후 공산치하에서 겪은 경험을 실화에 근거해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에서는 역사적 혼란기를 갖가지 방식으로 통과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작가는 이 불행과 비극의 상황을 절제된 시선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논리만으로 정립할 수 없는 삶의 일체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황순원의 소설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인간적 가치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켜져 왔는가를 생생히 그려낼 때 우리는 그 배우에 도사리고 있는 삶과 세계, 역사의 냉혹한 얼굴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순원 작가의 작품들도 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고 뭐 시험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 때 배우는 그런 문학 말고 지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문학을 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한국 작가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한국 작가들을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한국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한국 작가들 책을 모으게 되면 또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